사안. 또 장어집으로 예약을 했다고? 어머니도 참. 당신 장어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시숙님도 그래. 어머니가 장어집으로 예약했음. 당신 장어 못 먹으니까 다른 데로 가자고 말할 법도 하잖아. 어떻게 매번 이래? 저번에도 당신 앞에서 장어 못 먹고 있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본인들 먹기 바빴잖아. 이제 익숙해. 그냥 다른 반찬이랑 해서 먹으면 되지 뭐, 한 끼인데. 한 끼라도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났음 같이 먹을 수 있는 데를 예약해야지. 진짜 너무하셔 다들. 됐어. 그런 걸로 서운해하고 싸우기도 귀찮아. 당신도 그냥 아무 소리 마. 어머니 형만 이뻐라하는 거 예전부터 알았어 너. 아무리 알았어도 둘째는 자식 아니야? 대놓고 차별하시니까 그렇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장난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해외여행도 우리가 보내드렸고 용돈도 우리가 매번 챙겨드리는데 안 그래? 시숙님이랑 형님은 맨날 어머니 반찬 받아먹기만 하잖아. 용돈 주는 꼴을 못 봤는데. 사업한다고 우리도 돈 많이 보태드렸잖아. 근데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고 이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불안하다니까. 이번에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하고. 이제 우리도 도와줄 돈도 없잖아. 그리고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형도 양심이 있으면 안 그러겠지. 이미 양심은 바닥난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냅둬. 나도 반은 포기했어. 야, 그래도 당신은 장어 좋아하잖아. 내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어. 어차피 식사값도 우리가 낼 거 아니야. 아니, 밥값 낸 사람 취향에 맞춰서 메뉴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매번 장어야? 진짜 이번엔 말하든가 해야겠어. 예의 차리는 것도 정도 것이지. 그러지 마. 그런다고 고칠 사람들도 아니고. 속상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시숙님에 비해 못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잘났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 들어가서 돈 잘 벌고 틈틈이 어머님 용돈에 선물도 사드리고 하다못해 명문대만 나왔지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는 형 우습게 보지 않고 늘 형님 대접 깍듯이 해주고 사업 자금까지 대줬는데 왜 걔만도 못한 취급을 받냐 이거야. 나도 유쾌하지만은 않아. 그래도 어쩌겠어 가족인데. 그냥 적당히 포기하며 살아야지. 형 못 견디겠으면 그냥 연 끊고 살든가. 근데 뭐 애초에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데 그럴 필요 있어? 그러니 당신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애초에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더 속상한 거야. 당신만한 아들이 어딨다고. 잠시 후 식당. 너희는 미리 좀 와서 기다리지. 오히려 식구들을 기다리게 하면 어떡하니? 자가 좀 맡겨서요. 그리고 12시 예약이라 하셨잖아요. 지금 11시 40분이에요. 그래도 30분 전엔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막내면서. 그러게. 내가 동서한테 미리 와 있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 됐다. 이미 늦었는데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다음엔 니들이 먼저 와서 기다려라. 그래, 그게 보기에도 좋아. 근데 또 장어집이네요? 저번에도 장어 먹은 것 같은데. 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숙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 우리 장남이 장어를 정말 좋아하잖니? 지금이 한창 또 장어가 통통할 때고. 그건 나는데요. 저희 남편은 장어 못 먹잖아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그건 둘째가 입맛이 까탈스러운 거고. 남자가 돼서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그러는 거지. 쟤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지 형은 다 잘 먹었는데 지 혼자만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살다 살다 이렇게 입맛 까다로운 앤 처음 봤다니까. 그리고 형이 동생 입맛에 맞춰야 되겠니? 동생이 형 입맛에 맞춰야지. 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재질 자체가 안 맞아서요. 그냥 다른 반찬에다 먹을게요. 그래, 반찬 여러 가지 잘 나오네. 어머니도 장어 잘 드시는데 네가 맞춰야지. 야, 재수 씨도 너무 그러지 마요. 벌써 분위기 이상해졌네. 내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한 게 아니라 장어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약속 장소를 장어집으로 하니까 그렇죠. 솔직히 저희가 식사값도 어머머 나이도 제일 어리면서 어른들 앞에서 뭐 잘났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 어른들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런 줄 알지. 네가 네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무튼 옛날부터 싸가지 없더니만 지금도 똑같네.
동생이면 형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막말로 우리가 식당 정하기 전에 니들이 장어집 알아서 예약하면 좀 좋아. 안 그래? 장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예약을 하든가. 저번에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는데 어머니가 시숙님 장어 좋아한다고 취소하라 하셨잖아요. 모두가 좋아할 만한 곳으로 예약을 해야지. 누가 요즘 고루하게 한정식을 먹니? 아무튼 센스도 참. 동서, 그만해.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해? 여기 싸우려고 왔어? 그러니까 말이다.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집안 분위기 다 흐린다니까. 아, 이제 나오네요. 식사부터 하시죠. 너도 뭐 다른 거 시키든가 해. 여기 돈가스도 있고 그러네. 어린이 메뉴긴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잠시 후. 병원 근데 사업은 어떻게 돼가? 뭐 그럭저럭 적자는 안 나네. 안 그래도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투자해서 사업 좀 더 늘려보려고. 그럼 확실히 대박 날 것 같네. 사업을 확장한다고? 이제 1년밖에 안 되지 않았어? 1년이나 됐으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대로 가면 망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더 투자해보려고요. 한 5억 정도 투자하면 되겠던데요? 5억이요?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요? 동서도 참, 사업이 원래 이래. 이래야 대박 난다니까. 동서나 서방님이나 직장 생활하느라 사업의 세계를 모르나 본데 5억이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면 적게 들어가는 수준이죠, 아마? 그치? 그래서 말인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더 도와줄 수는 없어. 아시다시피 우리도 그동안 많이 도와줬고 우리도 먹고 살기 빡빡해. 애들도 곧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테고 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돈도 없어. 에이, 누가 뭐래냐? 돈 빌려달란 소리도 안 했구만. 어머니가 해주기로 했어. 너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라 한 거야.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돈이 왜 없어? 집이 있잖아. 집 팔면 딱 5억 5천 정도 나온다더라고. 이미 집도 내놨다. 네? 아니 어머니 집을 파신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서 사세요? 나야 우리 상담내서 살면 되지.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우리 사업자금도 대주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거 어머니 전 재산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형한테 주면 어떡해요? 원래 나 죽으면 장남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미리 준 셈 치지 뭐. 유산을 시숙님한테 다 주려고 했다고요? 요즘 유산은 형제끼리 나눠서 준다고 하던데. 그건 위계 질서가 없는 집에서나 그런 거고. 엄연히 집안에 위계 질서가 있는 법인데 그럼 쓰나. 당연히 유산은 장남한테 주는 게 맞지. 대신 사업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형이 잘 나가는 사업 가면 당연히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아, 콩고물이 뭐야? 내가 외제차라도 한 대 사줄게. 됐지? 그러니까 여기 서류 사인해. 이게 무슨 서류인데? 이게 어쨌든 어머니 전 재산이잖아. 이게 다 나한테 상속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류. 왜 요즘은 가족끼리도 소송 걸고 그러잖아? 너가 그럴 거란 건 아니고 뭐 확실한 게 좋으니까. 괜히 나중에 땅 말할 수도 있잖아. 유산 나 혼자 가져갔다고.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전부 형한테 주는 거에 동의하는 거야? 그러다 사업 안 되면 어떡하려고? 솔직히 지금까지 사업 제대로 성공시킨 적 없잖아. 내가 뭘 믿고 여기 사인해. 그러다 형 또 사업 망하면 어머니는 어떡하라고? 어머니도 장남이라고 무조건 그러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형 사업 망하면 당장 어머니 전 재산 다 잃는 거라고요. 그땐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얘가 왜 벌써부터 칠 수 없는 소리래? 당연히 사업 성공하지. 네 형 명문대 졸업했어. 머리가 다 있다고. 망할 사업을 큰돈 들여서 하겠니?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하지. 이렇게 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야. 동생이면 돈 더 필요 없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망정 그저 딱 잘라서 도와줄 돈 없다 하고 옛날부터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더니 똑같네. 똑같아. 어머니, 저희 지금까지 누구보다 시숙님 사업 도왔어요. 그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러시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 집 팔아가면서 사업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정말 안 좋게 되기라도 하면. 동서,
듣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아예 사업 망하라고 제살 지내지 그래.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지금까지 도운 것도 몇 푼 안 되는구만. 뭐 얼마나 도와줬다고 생색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형 잘해보겠다고 좀만 도와달라는 건데 어쩜 저렇게 냉정한지. 너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여기 사인만 해. 어차피 어머니 유산 다 내 거란 거 알고 있었잖아. 지금 유산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섣불리 투자해도 되냐는 거잖아. 사업이란 게 성공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머니 전 재산까지 끌어다 쓸 만큼 확신이 있냐는 거지. 확신이 있다니까. 그리고 설령 사업 망해도 너한테 피해주는 일 없게 할게. 그럼 됐지? 우리 장남이 어련히 알아서 나 잘 챙길까. 이렇게 효자인데. 너랑 다르니까 걱정 말거라. 그러니 나도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 됐어. 어차피 우리가 반대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 각서에 조항 하나만 더 써. 그럼 내가 서명할게. 무슨 조항? 방금 형이 한 말대로 나중에 설령 잘못되더라도 우리한테 피해오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거. 어머니 거쳐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결국 나 책임지기 싫단 말이네. 나도 너한테 신세 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효자 장남이 있는데 뭐 다른 너한테 신세를 지겠냐?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떴어. 됐지? 이거 2장이거든. 각자 나눠 가자고. 너도 약속 지켜. 나중에 어머니 재산 내놓으라고 하기만 해봐. 나 사업 잘 됐다고 돈 내놓으라고도 하지 말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 서명했어. 그럼 일어설게. 여긴 형이네. 나 얼마 먹지도 못했으니까. 애초에 형이 어머니 재산 갖고 싶어서 모이자고 한 거잖아? 그럼 형이 내야지. 야식이 치사하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내가 낼게. 됐냐? 같은 배에서 낳았는데 어쩜 저렇게 성격이 쫌생이 같을까? 그럼 마누라라도 성격 괜찮은 사람으로 만나든가. 어머니,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잖아요. 원래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래요. 하긴 네 말도 맞다. 얼른 가거랴. 네. 여보, 가자. 알았어.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직후 하안. 그런 서류에 사인을 하면 어떡해. 영 불안하던데. 됐어. 이제 우리한테 피해오는 일 없을 거 아니야. 사업을 망하든 성공시키든 이제 내 할 바 아니야. 난 서류에 사인한 걸로 앞으로 이 연 끄는 거야. 이제 형 사업 잘 되나 신경 쓰는 것도 지친다 지쳐. 그리고 아무리 걱정해봤자 뭐해.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하긴 그저 정없다고만 얘기하고. 이제 신경 자체를 쓰지 말자고. 당신도 신경 꺼. 우리만 스트레스 받아. 당신 말도 맞네. 그래서 나오자고 한 거구나. 그래. 차라리 이게 현명한 걸지도 모르지.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나도 지쳐. 한 달 후, 안와.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넌 받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묻니? 하여튼 먼저 안부 전화 부른 적이 없다니까. 우리 아주 똑같다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좀 바쁜 일이라. 세상 일 네가 다 아니? 그래봤자 월급쟁이들이면서. 오늘 내 시엄마 이사한 날인지도 모르지? 하긴 둘째 아들도 안중에도 없는데 네가 있겠니? 아, 희숙님 댁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적이 없으니 저도 당연히 몰랐죠. 먼저 연락해서 일 어떻게 돼가고 있냐 먼저 물을 수도 있잖니. 아무튼 성격들이 그렇게 무뚝뚝해서야. 설마 빚은 거니? 니들한테 돈 한 푼 안 줘서? 그거야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저희가 왜 삐지겠어요. 에이 봐.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거 좀 봐.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왜 전화하신 건데요? 아니 시엄마가 명색이 거처를 옮겼는데 뭐 없니? 하다못해 침대라도 사드릴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침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침대를... 어머니 집에 쓰신 거 그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라도 시숙님이 해놓으셔야죠. 어머니 집 한 돈 그대로 갖고 가셨는데. 그걸로는 사업해야지 침대를 사면 어떡하니?
혹시나 해서 나한테 연락해봤는데 나도 둘째랑 똑같은 말 하는구나. 됐다, 기리언 내 잘못이지. 그래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럴 때 독구해야 나중에 잘 될 때 니들도 받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남남처럼 굴면 나중에 우리 장남 대박 날 때 니들 콩고물도 못 받아 먹어. 이미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렸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저희가 알아서 했잖아요. 근데 시숙님은 3억 가까이 지원받았고요. 그 뒤로도 시숙님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저희도 도와드렸고 어머니도 얼마씩 도와주셨잖아요. 저희 그래도 큰 불만 없었어요. 좀 서운하긴 해도 어머니 말처럼 시숙님 잘 되면 저희도 좋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저희도 이제 계속 도와드리기만 하는 거 지쳐요. 도와드릴 돈도 없고요. 그래서 서류에 사인도 한 거잖아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뭐 얼마나 도와줬다고. 나중에 사업 잘 됐다고 돈 내놓으란 소리 나지 말아라. 네, 그러려고 사인한 거예요. 아주 한마디를 안 지네. 끊자, 끊어. 네, 그럼 들어가세요. 바로 끊으셨네. 이럴 거면 왜 전화하신 거야? 침대라도 사달라고 전화하신 거야? 이상한 집엔 침대도 없나 보네. 벌써부터 불안하다. 불안해. 그날 저녁, 집. 그냥 나가서 먹자니까 뭘 힘들게 밥을 차렸어. 당신도 회사 좀 늦게 끝났다면서. 집에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한데 뭘. 애들도 외식 자주 하면 안 좋아. 맞다.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도 받았어? 당신한테도 전화했어? 그러지 말라니까 결국 전화했네. 침대 사달라는 말하지? 당신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한테 전화하신 모양이야. 이숙님도 참. 어머니 집에 모시면서 침대 하나도 준비 안 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이미 각서에 사인했으니까 뭐 해달라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 당신도 또 전화하면 그렇게 해. 알았어. 안 그래도 그렇게 했어. 어? 이번엔 형님한테 전화 오는데? 아주 번갈아 가면서 난리네. 그냥 받지 마. 받아봤자 하는 소리 똑같지. 그래도 전화 온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뭐라 하나 드러나 볼게. 여보세요? 동서. 아니 먼저 연락이 없길래 내가 기다리다가 전화했어. 내가 연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서도 참 매정하다. 오늘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 알았잖아. 근데도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어? 말이라도 고생하신다고 해야지. 무슨 고생이요? 어머머, 무슨 고생은? 이 나이 먹고 시어머니 모시는데 고생이지. 그럼 고생이 아니야? 대신 5억이나 받으셨잖아요. 공짜로 모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도 말 진짜 안 이쁘게 한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보통이 아닌데? 벌써부터 힘들더라고. 어머니 음식 되게 가리더라. 나 음식 하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장남은 그런 음식 안 좋아한다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사나 싶더라고. 그것까지 감안하셨어야죠. 전 형님이 그것까지 감안하신 줄 알았는데요. 동서, 형님이 이렇게 말하면 공감도 해주고 같이 어머니 욕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형님 동성 그렇게 하던데 동서는 성격이 참... 글쎄요. 전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그런 말 하려고 전화하신 거면 다음부터 친구분한테 하세요. 전 쉽사리 공감이 안 돼서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나 그래도 형님이야. 예의는 좀 지키지. 설마 유산 못 받았다고 나 형님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저흰 유산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먼저 유산 얘기를 꺼내시네요. 그게 어지간히 마음에 걸린 모양이죠? 뭐? 아니, 마음에 왜 걸려? 못 받을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각서에 사인도 한 거고요. 저희도 밥 먹어야 돼서요. 이제 그만 끊을게요. 그래. 나중에 우리 잘 됐다고 연락하기만 해봐. 부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끊어요. 그래. 끊어라, 끊어. 재수없기는. 나중에 굽신거리기만 해봐. 그땐 어림도 없다고. 까막혀서 정말. 왜 전화했대? 어머니 식성이 까탈스럽다고 공감해달라고 전화했대는데 전날부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 집 한 돈까지 받았음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형수님한테 전화할까? 그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안 할 것 같아. 나중에 굽신거리지나 말래. 잘 되고 나서 그런 소리 하라 해. 이젠 웃기지도 않네. 그러게 말이야. 잘 된 모습 한 번은 봤으면 좋겠네. 그래야 이런 말 들은 게 억울해지려도 않지. 6개월 후, 한화.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고? 회사에 손님이 왔는데 부장이 같이 저녁 먹자고 하네. 웬만하면 바로 가려 했는데 미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애들이랑 저녁 먹을게. 이따 또 연락할게.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외식할까? 애들도 며칠 전부터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던데. 유치원에서 애들 픽업해서 바로 가면 되겠다. 중국집이 오늘 열었나 그것만 확인해봐야지. 둘째야! 깜짝아! 어머니, 여기 무슨 일이세요? 계속 초인종을 눌렀는데 묵묵부답이더라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 옆집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길래 나와 있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들한테 전화해보니까 받지도 않더라. 직전엔 통화 중이고. 회사에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다렸다고요? 그러고 보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휴. 갑자기 왜 우세요? 글쎄, 지들 망했다고 나를 내쫓는 거 있지. 이건 내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한 거야. 남한테 보내놓고 내뺀 거 있지. 집도 이미 넘어갔다고 하더라. 나 혼자 짐 빼고 난리도 아니었다. 어떻게 나를 이런 취급할 수가 있는지 내가 너무 비참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했다뇨? 설마 시숙님 사업 또 망했어요? 예, 내 전 재산을 가져가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지들끼리 도망칠 수 있는지. 자취업자들이 나한테 연락 온다 이제. 그새 또 대출을 많았나 봐. 아들이랑 연락 안 된다고 나도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 목소리가 엄청 무서웠어. 말 똑바로 안 하면 찾아간다고 윽박을 얼마나 지르던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말하자꾸나. 저희 집에 들어가신다고요? 내 말 뭘로 들었어? 나 내쫓겼다니까. 갈 데도 없어. 그러니 너희라도 나를 보필해야 되지 않겠니? 얼른 들어가자꾸나. 아니요. 일단 카페 가요. 거기서 남편이랑 얘기부터 해보세요. 아니 무슨 카페야? 너 설마 나 집에 모시기 싫어서 이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발발 떨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 무작정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다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절차? 진짜 기가 막히네. 너 내가 둘째 아들한테 다 이럴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아주 개무시한다고? 그러던지요. 일단 저 따라오세요. 1시간 후, 카페. 얘는 온다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냥 집에 들어가자니까. 그러고 보니 애들은? 친정엄마가 일단 데려가셨어요. 이따 데리고 가야죠. 아니 그러게 나를 집에 들여보내면 되지. 어차피 들어가게 될 걸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너도 참 성격이 그래서 어디다 쓰니?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는. 아이 죄익은 융통성 문제도 아니지. 얘 문제지. 아무튼 두고 봐라. 너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둘째가 알면 아주 기함을 할 거다. 무슨 기함을 해요? 깜짝아. 아니, 왜 이렇게 늦었니, 둘째야? 엄마가 얼마나 수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여기 또 오시네. 와이프한테 대충 얘긴 들었어요. 형이 망했다고요? 예, 그놈의 자식이 내 전 재산을 가져가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망했어. 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했다니까. 지들 멋대로 집 빼고 남밭에 장부라고 시켜놓고 잠적했어. 내가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갑자기 집에 새 집주인이라며 이삿짐부터 들어오는데 얼마나 놀랬다고. 계속 전화했는데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사채업자들도 나한테 연락 온다. 돈 2억인가 빌렸는데 그거부터 갚으라고. 이러 좀 좋니? 엄마 좀 살려줘, 둘째야. 우리 둘째 착하니까 엄마 도와줄 수 있지? 당연히 그렇지. 자식인데 엄마 모시는 거 당연하지. 그치? 글쎄, 네 와이프가 나 안 모시려고 왜 끝까지 안 들여보내더라니까. 어찌나 서럽단지. 와이프가 현명하게 잘 대처했네요. 혹시나 집에 들였다가 안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날 안 모신다는 소리야? 이거 갖고 오느라 좀 늦었는데 이거 기억나죠? 이게 뭔데?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 집 형한테 전부 상속하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잖아요. 여기 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이 말에 따르면 내가 어머니를 모실 이유는 없죠. 어머니 역시 형이랑 같이 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왜 새삼 와서 딴 말을 하세요? 당황스럽게.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겨우 일단 종이 쪼가리로 날 내주겠다 이 말이야? 일단 종이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럴 줄 알고 여기 원본도 따로 갖고 왔죠. 스캔 떠서 파일로도 갖고 있고요. 이게 무슨... 그럼 너도 나를 안 모시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그러게 내가 신중히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형이 이때까지 사업 성공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큰 금액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어머니 전 재산인데 그걸 바로 그렇게 주면 어떡하냐고요. 그땐 귀등으로도 안 들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보고 책임지라 말아요. 늘 이런 식이어서 놀랍진 않지만 난 이 각서 쓸 때 엄마고 형이고 싹 다 포기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나한테 와서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형한테 가서 하라고요. 그렇게 장남장남하면 이뻐하더만. 난 내 자식 아니야. 형이 그 모양이면 동생이라도 엄마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어머니 나 자식 죽으면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 때 형 살인 명문대 붙어서 등록금 내기 힘들다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나보고 학교 관두고 알바해서 형 등록금 마련하라 했죠?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들이 만류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알바하면서 틈틈이 검정고시 있다고 수능 공부까지 했다고요. 근데 나 대학 들어갈 때는요? 명문대도 아닌데 뭐 하러 대학 가냐고 등록금 못 대준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죠? 그때 저 어린 나이에 대출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대학은 졸업하고 싶어서 그때 생활비라도 한 푼 보태준 적이 있어요? 형은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받았는데 난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버틴 줄 알아요? 그냥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러니 혼자 힘으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죠. 내 어머니가 나한테 처음으로 한 소리가 뭔지 알아요? 형 사업한다니까 돈 좀 보태주렴. 월급 받으니까 충분히 보탤 수 있겠네. 내가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요? 그래도 형이라고 형 좀 도와주면 어머니가 관심 좀 줄 것 같아서 군말 없이 도왔어요. 형 사업자금 돕느라 돈도 잘 못 모았다고요. 다행히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셨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결혼 자체를 못했을 거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물론 와이프한테까지 연락해서 형 도와주려고 그놈의 형!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제 형이라고요. 그때도 와이프가 자식돌이 나자고 먼저 추진해서 어머니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없는 돈 쪽에서 생활비까지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때까지 가족 돈 빨아먹기만 하는 형평 만들 수가 있어요. 유산까지 포기했으면 됐지. 내가 왜 어머니 모셔야 돼요? 내가 무슨 호구예요? 자식이 호구냐고요. 이놈이 정말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너 그렇게 가르쳤어? 어? 그리고 니만 희생한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언제 너 밥 굶긴 적 있냐? 사지 욕심 멀쩡하게 낳아서 길러줬더니만 어디서 그딴 소리 짓거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려워서 좀 도와달라는 거지 무슨 내가 자식 피 빨아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네. 난 부모로서 할 건 다 했다. 그럼 자식으로서 할 도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못 모시겠다고 악다구니 쓰는 게 맞아? 지금 그런 소리 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죠. 밥 굶겨가며 기르면 그건 학대예요. 부모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요. 그걸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죠. 저도 남편도 많이 참았어요. 각서 쓴 게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였다고요. 그러니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얼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니까. 아이 당장 갈 데가 없다니까. 그럼 나보고 어딜 가리는 거야? 어? 노숙이라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해야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어떻게 살아보든 어머니 맘이죠. 지금껏 어머니 맘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걸 새삼스레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네. 여보, 더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가자. 가긴 어딜 가? 나 여기 두고 어디 가? 여보 먼저 가 있어. 나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알았어. 앞에 차 받치고 있을게. 얼른 나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어. 나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 그래, 둘째야. 내가 너 얼마나 이뻐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이하긴 했지만 내심 널 더 좋아했단다. 솔직히 첫째 며느리보다 네가 요리도 더 잘하고 나도 잘 챙겨주고 그랬잖니. 내가 아들 집에 살 때도 첫째 며느리가 얼마나 날 갈궜는지 아니? 음식 좀 짜다고 하면 바로 인상부터 쓰고 청소 좀 하라고 하면 어머니가 하라고 하고 아주 기함을 했다 내가. 내가 너희 집에서는 손주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우마. 니들 둘이 회사에서 일하니까 집안일에 신경 잘 쓰지도 못할 거 아니야. 내가 다 하마. 그러니까 아들 좀 설득해서. 이게 뭐냐? 숙박업소 싼 데 찾아보면 이 돈으로 한 일주일은 묵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주는 이유는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이 불쌍해서예요. 당신이 바로 길바닥에 나앉으면 내 남편이 욕먹을까봐 최소한 그것만큼은 막으려고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동안 장남을 찾든지 일자리를 찾든지 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요. 집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봤자 연락 안 받을 거고 문도 안 열어줄 거니까. 나? 올랑 30만 원 주고 알아서 살라고? 너 이러다 천벌 받아. 알아? 이런 일로 천벌 받아야 되면 그렇게 아끼던 장남은 더 큰 천벌을 받아야겠네요. 이미 벼락 맞아서 죽었으려나?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 아직도 장남이 먼저가 보네. 벼락 맞아 죽는다니까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네. 몇십 년간 쌓아온 애정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겠죠. 아무튼 할 말 다 끝났으니까 갈게요. 어디가? 거기 안 서! 야! 야! 이런 망할 것들 같으니라고. 왜 어디 어머니가 갈 곳이 없다는데 저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전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운들이 이렇게 없어. 내 신세야. 말년에 그지되게 생겼네.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사채업자들도 나한테 연락하는 판에 막막해 죽겠네 정말.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동서, 나야. 형님이세요? 이거 형님 번호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했어. 휴대폰을 꺼놔갖고. 저기 동서, 대충 사정은 알고 있지? 어머니도 동선에 갔을 거고. 우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당장 밥 먹을 돈도 없어. 집도 없어서 온종일 차에서 생활해. 그래서 남편이 도련님 번호로 연락 몇 번 했는데 한 번 봤더니 안 받대. 더 이상 도와줄 생각 없다면서? 무슨 각서 운운하던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 형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도련님이 융통성이 좀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많이는 말고 월세 구할 정도만. 한 1,000만 원 정도? 부탁 좀 할게. 동서랑 도련님 그래도 둘 다 직장인이라 그 정도 돈은 빌려줄 수 있잖아. 그때 형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저랑 남편이랑 성격 똑같다고. 저도 융통성 없어요. 각서 썼으면 그대로 시킨 게 맞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집에 안 들였는데요. 이제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니 어디 갈 데가 생겼나 보네요. 차라리 어머니한테 연락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본인이 사는 곳 내줄지? 뭐?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소리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서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 건 그쪽이 너무하죠. 어머니 마트 보내놓고 내뺐다면서요. 사채업자들한테도 어머니한테 연락하라 그랬고 지들이 못된 짓이랑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우리한테 탓을 돌리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아니 그게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어.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도 이런 상황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린 건데 귀등으로도 안 됐더니 꼴 좋긴 하네요. 뭐? 지금 우리가 망한 게 보기 좋다는 소리야? 어떻게 해석하든 그쪽 맘이고요. 돈 한 푼도 더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꺼지세요.
다신 전화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동서, 잠깐만. 끊지 마. 1,000만 원이 너무 크면 500만 원. 아니, 1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며칠째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 제발 부탁이야. 이미 도와줄 만큼 도와줬는데요. 더 도와줄 의무 없습니다. 우린 호구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만. 여보세요? 동서! 동서! 뭐래? 돈 좀 빌려줄 수 있대? 하는 소리 들으면 몰라. 안 빌려준대. 애초에 어머니도 집에 안 모셨대. 그냥 내쫓은 것 같아. 어머니도 내쫓은 마당에 우릴 도와주겠어. 뭐? 아니 어머니를 내쫓아... 쟤 미친놈 아니야. 우리도 할 말 없지 뭐. 100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라고 했는데 안 된대. 배고파 죽겠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이 차라도 좀 팔자. 어? 차 팔면 이런 똥차 팔아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아. 차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도망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아니면 벌써부터 그놈들한테 잡혔어. 그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자고. 나 이렇게 못 살아. 그러게 왜 사업을 확장하겠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그래. 사모님 소리 좀 듣고 싶다는 건 당신이야. 맨날 친구 남편이랑 비교하면서 서울 아파트니 명품 가방이니 그런 거 갖고 싶다고 노래 불렀으면서 나 사업 확장한다고 했을 때도 제일 먼저 찬성한 게 당신이거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나 망한 거에는 당신 탓도 있어. 당신이 내조를 잘못한 탓이라고. 밖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뭐해. 집 들어오면 어머니랑 싸우고 있고 그깟 노인네 비위 하나 못 맞춰줘서 집안 시끄럽게 만들고 내가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 얼씨고 이제 핑계도 별 핑계를 다 대네. 지엄 마침 날린 주제. 됐어. 나 이렇게 못 살아. 어차피 당신 명의로 집 빚이니까 난 상관없잖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 와중에 이혼? 진짜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내릴 테니까 어디 차 끌고 열심히 도망 다녀봐. 그래 봤자겠지만. 내가 봤을 땐 사채업자한테 끌려가서 죽든 이렇게 굶어 죽든 똑같아. 이 여자가 무슨 그런 막말을... 아 그래 내려라 내려. 나도 질렸거든. 잘 됐네. 언제는 사업 성공해서 평생을 함께 하자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이 자식은 형이 전화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까지 쫓아내고 어머니랑 나 구제할 사람 쥐밖에 없는데 이럴 때 동생 노릇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막막해서 살 수가 없네. 이런 거 어떻게 사냐고. 언제까지 도망만 다녀야 돼. 1년 후.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은 다 안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시청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아보니 어머니가 노숙인 시설에 들어갈 예정인데 따로 보호하실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더라고요. 남편이 그럴 의향 없다고 그냥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는 복지관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자기를 여기 가둬놓고 좋냐고 답답해서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고 소리를 빽빽 질렀대요. 남편이 길바닥에서 생활하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냐고 정 답답하면 다시 나가서 생활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전화도 더 이상 안 왔다고 하네요. 한편 시숙과 형님은 한동안 별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야 사채업자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돈을 안 갚아서 본인들이 잡아서 일 좀 시키려고 하는데 하도 자기 동생한테 연락해보라고 그럼 동생이 돈 다 갚아줄 거라고 난리를 피워서 전화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럴 의향 전혀 없고 면 끄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사채업자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바로 전화를 끊었대요. 지금쯤 사채업자 감시하에 생활을 하고 있겠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희 돈을 받아서 편하게 생활했으니 이제라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와 남편도 강단 있게 결정한 거긴 하지만 내내 마음이 불편하긴 했어요. 아무리 미혼 가족이더라도 가족은 가족이니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맞나 고민도 했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을 여전히 호구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 대접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도 마음이 찝찝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이를 제외하면 첫째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 건강히 학교 생활하고 있고 둘째 아이도 하루하루 쑥쑥 자라고 있어요. 저와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희 부부가 한 가지 서로 약속한 게 있는데요. 바로 첫째든 둘째든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사랑해주자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차별하는 순간 모두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도 늘 숙지하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